라인 디벨로퍼 데이 2021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hield Protect from Abusers in Line Timeline을 발표할 Shield 데브 이주홍입니다. 발표할 목록은 Shield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왜 어브진 디텍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어브진 케이스를 그리고 Shield에서 어떻게 어브저를 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출된 어브저의 현황과 실드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실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소개합니다. 어브진 디텍션과 NLP를 이용한 텍스트 필터링, 텍스트 필터 에이전트와 어뷰징 페널티 히스토리 어드민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드는 2019년 2월 타임라인 코멘트를 이용한 어뷰저를 막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첫 번째 모델이 동작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스토리와 벌스데이 카드에도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새로운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라인의 튼튼한 방패가 되기 위해 많은 모델들을 추가될 것입니다. 실드의 목적입니다. Make brighter green for line. 말 그대로 좀 더 밝고 쾌적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뷰징 디텍션의 필요 이유와 어뷰징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뷰징 디텍션이 필요한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무의미한 광고나 의미 없는 댓글들의 내용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욕설 등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없어야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감정을 지켜줘야 합니다. 라인을 사용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사용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커멘트를 어뷰징에 이용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1시간 동안 2000번 이상의 커멘트를 생성한 유저입니다. 이 유저의 경우 광고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 단순한 숫자 카운팅 커멘트를 만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코멘트를 생성하는 식입니다. 이 경우는 의도를 알 수 없으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그냥 써둔 경우입니다. 이때도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코멘트를 생성하며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실드에서 어뷰징 디텍션을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실드가 갖추고자 하는 구조입니다. 라인에 쌓이는 여러 로그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레이어, 중간 데이터를 쌓아놓는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과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레이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인프라, 룰 베이스 어뷰징 디텍션, ML 베이스 어뷰징 디텍션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모드를 통해 어그리게이션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를 ML 모델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드는 두 가지 종류의 모델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룰 기반과 ML 기반입니다. 두 종류는 비슷한 워크플로우로 작업합니다. 룰 기반은 서비스 팀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유 과정에서 스레스홀드를 잡는 작업을 거치며 이 과정이 튜닝입니다. 튜닝 과정에서 해당 룰은 폐기될 수 있으며 폐기되지 않는다면 실제 징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ML 기반은 외부 요청이 아닌 내부 연구 활동으로 시작됩니다. 알고리즘을 리서치하고 구현 후 모니터링 팀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하고 튜닝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룰 기반과 동일하며 다만 ML 기반의 경우는 얼럿 시스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럿 시스템은 직접적인 징계가 아닌 경고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단순 리포트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얼럿 시스템에서 발생한 어노말리 케이스들을 모아서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 징계로 연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는 오토인코더 모델에만 동작하고 있으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도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룰 기반은 현재 타임라인과 스토리, 벌스데이 카드에서 활동하는 어비저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16개의 케이스를, 스토리와 벌스데이 카드는 각각 1개의 케이스가 동작 중입니다. ML 기반은 자체 개발한 덴시티 베이스드 모델을 비롯하여 DB스캔, 오토인코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를 구현하였으며 덴시티 베이스드와 DB스캔은 실제 징계를, 오토인코더는 얼러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올해 얼러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덴시티 베이스드 모델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 내 자체 개발 알고리즘입니다. 특정 시간대의 사용자들이 사용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셀로 구분하게 되고 각 셀은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셀 안에 포함된 사용자의 수를 가지고 정상, 비정상 셀로 구분합니다. 비정상 셀이라도 주변에 정상 셀이 특정 수 이상 있다면 정상 셀로 변경됩니다. 그림에서 점은 사용자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비정상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림의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상 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의 노란 셀 부분처럼 주변에 3개의 정상 셀로 둘러싸여 있다면 비정상 셀도 정상 셀로 변경되면서 해당 셀에 포함되어 있던 사용자가 정상 사용자로 변경됩니다. 덴시티 베이스드 모델의 적용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어비저들의 경우 룰을 찾아내고 그 룰의 한계까지만 사용하는 등의 지능적으로 접근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일반 사용자는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비저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가 보여지고 빨간색 선인 룰을 벗어나는 경우와 일반 사용자와의 중간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경우이며 여기서 노란색 원도 동일한 어비저들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룰의 경계 아래에서 사용량을 조절하는 어비저들의 경우입니다. 덴시티 베이스드는 위와 같은 경우를 검출하기 위해 동작합니다. DB스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보통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클러스터의 수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클러스터를 찾을 수 있으며 클러스터에 해당되지 않는 어노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DB스캔에서 사용되는 하이퍼 파라메터는 민 포인트와 입실론 두 가지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원을 그리는 입실론 안에 최소 몇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초록 점은 코어 포인트를, 노란 점은 보더 포인트를, 빨간 점은 노이즈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코어 포인트는 입실론과 민 포인트를 모두 만족하는 점이며 보더 포인트는 민 포인트는 만족하지 못하나 코어 포인트가 그려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코어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클러스터에 생성되지 못한 포인트는 노이즈 포인트가 되어 어노말리로 인식합니다. DB스캔으로 검출되는 어비저는 덴시티 베이스드 모델과 비슷합니다. 다만 덴시티 베이스드 모델의 경우 표준 편차를 사용하다 보니 어비저임에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사용량이 적어지며 표준 편차가 커지면서 셀의 크기도 커지고 셀 안에 포함된 유저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어비저로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사용자들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처리하는 어비저 검출을 추가하였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면서 입력과 비슷한 형태의 출력으로 재구성되는데 이때 입력과 출력의 차가 커서 재구성 오류가 크다면 어노말리로 판단합니다.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어노말리 디텍션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력은 초록색으로 주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거치면서 출력은 입력과 비슷한 색인 연두색이 나옵니다.
같은 모델에 초록색 입력이 아닌 빨간색 입력을 주게 되면 노란색이 나오면서 입력과 출력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노말리 디텍션에 이용합니다. 오토인코더의 사용 이유는 어뷰저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고 서비스 팀으로부터 요청이 늦다면 그 틈에 많은 어뷰징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미리 어뷰징을 탐지하고 싶었고, 그 대책으로 오토인코더를 통한 얼럿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는 덴시티나 디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시전 트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랜덤하게 나누어 고립시킵니다. 어노말리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에 비해 양이 적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고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데이터에 유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일반 데이터에서 고립될 때까지 분할하는 그림이며, 왼쪽은 어노말리 데이터의 예입니다. 일반 데이터는 밀집되어 있어 혼자 고립될 때까지 6번 분할해야 했지만, 어노말리 데이터는 3번 만에 고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사용 이유입니다. 특정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요 행동들의 사용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얼럿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뷰징 검출을 하기 위해 로그 스트림 인프라를 변경했던 히스토리입니다. 처음에는 라인 커먼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했고, 니어 리얼타임 디텍션을 위하여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했다가 올해 클릭하우스를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인프라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인 커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부분 라인 로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데이터의 저장부터 비주얼라이징까지 편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는 검색 엔진입니다. 클릭하우스는 컬럼 베이스드 DB이며 이런 특징 때문에 빠른 응답이 가능합니다. 각 인프라의 장단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라인 커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 데이터의 다양성과 지속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적재까지의 타임 딜레이가 있으며 다른 2개의 인프라에 비해 느린 응답 속도가 단점입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빠른 적재 속도와 빠른 검색이 장점이나 큰 데이터의 어그리게이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클릭하우스는 빠른 응답 속도와 쉬운 어그리게이션이 장점이며 레퍼런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클릭하우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장단점 때문이라기보단 각 인프라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용 목적에 맞게 변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인 커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경우는 실시간보단 안정적인 데이터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말 그대로 검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이 뛰어난 검색 능력을 활용하여 분석 등에 사용되고 실제 상용 제품에는 다양한 어노말리 검출 및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없고 실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형태와 맞지 않았습니다. 클릭하우스는 앞에서 설명한 장점 등의 이유로 실드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방식과 가장 잘 맞다고 판단했고 도입 후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검출 결과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타임라인에서 검출한 어뷰저의 결과 그래프입니다. 2월과 3월에는 룰 모델에 의한 검출이 많았고 6월에는 ML 모델에 의한 검출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 보이듯이 룰 모델과 ML 모델은 상호 보완하여 동작하며 좀 더 라인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와 벌스데이 카드는 타임라인에 비해 미비한 수준의 어뷰징 검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타임라인에 비해 사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뷰징 디텍션은 좀 더 많은 룰과 ML 모델을 만들어서 어뷰저 없는 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기 편하고
보기 좋은 얼럿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유저 네거티브 비헤이비어에 대한 스코링 시스템을 만들어 라인 내에서 좋지 못한 행위를 한 유저들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